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69%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요. 자, 우리 오늘 SK 하이닉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리벨리온의 합병 얘기하고요. 또 보유 지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SK 하이닉스 이번 주 크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멈추고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지막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SK 그룹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리벨리온 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먼저 SK텔레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요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사피온 코리아입니다. 바로 사피온 코리아하고요, 우리 리벨리온하고 흡수합병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리벨리온과 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SK그룹 간의 협력을 통해서 신경망 처리 장치죠, NPU라고 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죠. 그래서 해외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요 목표예요. 리벨리온은 2020년도 6월 설립된 인공지능 AI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추론 연산에 최적화된 칩,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자, 설립한 이후에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요. 2023년도에는 포브스로부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스타트업이다라고 또 선정되기도 했고요. 또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CB인사이트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에서 한국 기업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리벨리온이 이 가지고 있는 핵심 반도체 설계 부분인데, 바로 대표 제품으로 아톰입니다. 아톰이라는 것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제품은 높은 효율성, 낮은 전력 소모를 자랑하면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사업들 간의 지속 가능한 AI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서 차세대 AI 반도체 리벨을 개발 중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4나노 공정과 HBM3 메모리 기술을 적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이 기업이 지금 우리 주요 투자나 또는 파트너십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바로 리벨리온은요, 설립한 이후에 다수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를 잘 해왔습니다. 특히 KT 리벨리온 지분을 약 13%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고요. 누적 투자 금액은 665억 규모에 달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벤처스, 또 신한캐피탈 등으로 투자금을 받으면서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병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좀 더 규모가 커질 텐데요. 자, 리벨리온과 사피온 코리아의 합병을 오늘 완료하면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리벨리온, 이름은 그대로 리벨리온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번 합병을 통해서 기업 가치는요, 대략 시장에서 지금 1조 3천억 정도 지금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AI 반도체 부분에서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1조를 넘겼으니까요, 가치가 유니콘 기업으로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좀 뛰어나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분 구조를 좀 볼게요. 합병 전에 리벨리온 최대 주주는 박성현 대표입니다. 박성현 대표 창업자로 볼 수가 있겠죠. 지분 약 40%를 보유하고 있고요. 40%입니다.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피온 코리아는 미국 사피온 100% 자회사인데, 사피온의 지분을 SK텔레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SK텔레콤이 지분 가지고 있다고요. 62.5%.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25%, 그 다음에 SK 스퀘어가 12.5%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합병하게 되면 향후에 지분 구조가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지분이 공개가 될 텐데, SK그룹이 합병 법인의 지분의 약 6%를 매각해서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알려져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일각에서 좀 나온 내용이지만 향후에 우리 리벨리온을 독립법인화하겠다. 그러니까 독립하겠다는 거죠. 자, 이 독립하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SK그룹사에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엮여 있다 보면 향후의 미래 가치 또는 뭐 투자금을 또 받는 등등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립법인으로 계열 분리를 할 예정이다라고까지 SK 측에서 좀 나왔으니까요. 나중에 SK가 실질적으로 리벨리온 지분을 뭐 SK텔레콤이 됐던 SK하이닉스가 됐던 뭐 몇 퍼센트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매각을 통해서 지분을 이렇게 좀 해서 독립화 시킬지 앞으로 이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기사화 뉴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또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리벨리온은 기술력과 이런 어떤 능력들은 분명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뛰어난 역할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쪽 AI 반도체 시장에서 뛰어난 우리 리벨리온의 어떤 이런 결과들을 좀 잘 만들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향후에 상장까지도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네. SK그룹 계열사 내에서 뭐 SK텔레콤이 됐던 SK하이닉스가 됐던 뭐 주요 지분을 이제 보유하게 될 텐데 몇 퍼센트 어느 정도 지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그 지분 가치도 역시나 또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효과들이 앞으로 SK하이닉스의 또 지분 가치, 또 리벨리온의 또 어떤 그 전망들을 놓고 봤을 때 같이 협업,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나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지금 분명히 시장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너무 힘든 구간이죠. 박스권 구간이고요. 다만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화살표 매수매도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힘들지 않게 매매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 얼마 전에 우리는 여기에서 11월 11일인가요? 이때 당시에 매도 의견을 드리면서 우리는 일찌감치 SK하이닉스에 빠져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음봉으로 하락 마감은 했습니다만, 자, 15만 5천원 하방 지지력 볼 수 있는 가격이다. 앞에 영상에서 언급 한번 드렸죠. 네, 그리고 위로는 단기적으로 17만원대를 얼마나 탄력 있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분들에게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지금 이 15만 5천원대 수준은 지금 거진 다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럼 이 수준에서 더 많이 내려간다, SK하이닉스가 만약에 더 많이 내려간다면 절대 저는 SK하이닉스 혼자만의 문제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미국 증시가 저는 반드시 밀려 내려가는 구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한국 증시가 아주 크게 더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나스닥 100 선물 지수는 일단은 뭐 약보합 수준에서 마이너스 0.18% 정도 수준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밤 미국 증시 또 흐름을 잘 지켜보셔야 되겠죠. 특히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금요일 흐름을 놓고 보면 요거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금요일까지 흐름은 양호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개장돼서 열리고 있는 우리 이 마켓 프리마켓 시장에서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지금의 이런 추세 흐름들이 다시 한번 꺾여 내려간다면, 아래로 크게 밀려 내려간다면 당연히 뭐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뭐 IT 반도체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나스닥 미국 증시도 역시나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단순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얘네들의 영향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시장, 결국은 한국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준을 잡기가 좋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최소한 15만 5천원대 영역에서 잘 버텨준다면 투자자분들 걱정할 이유가 있나요? 기술적 반등이 얼마만큼,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요거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래로 내려가면요, 비중 조절하거나 손절매하거나 빨리빨리 쳐내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요, 상당히,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하락에 대한 확률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수익을 뭐 5% 10% 이상의 변동성을 낼 가능성이 크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뭐 시장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100% 이렇다 저렇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추적 관찰하면서 대응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대로 의견 드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특히 변동성이 큰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사고팔고 트레이딩 저는 분명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사서 중장기 투자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이미 SK하이닉스는 앞에서 여러 번 영상으로 말씀드렸고, 여기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역시나 또 매도 타점도 이렇게 잘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또 어디 구간에서 어떻게 또 바닥을 잘 잡고 어떻게 우리가 또 매매해 나갈지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신청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